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내내 비가 뿌려지는가 하면 바람 불고 또 쌀쌀했는데 이번 주는 대체로 따뜻한 기온에 미세먼지도 잦아들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미 봄꽃들은 흐드러질 대로 피어나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기상대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 찾기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정부를 향해서 모처럼 화력을 높일 기회인 이런 대정부 질문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방향으로 여야 간 그런 협의가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회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언급은 어느 정도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 집행 실태를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부 추경안을 비판하며 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협상 실무 책임자인 한국당 윤재욱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 합의가 안 되면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한 의사일정 전체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더라도 대정부 질문 직전에 의사일정이 정상화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야당이 전 국민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윤 수석도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당에서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설 의원은 미리 선정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최근에 지지도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 두 당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두 당이 합했는데 지지율은 1%도 안 되는 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겠죠. 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전국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평화당의 지지율은 0.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 전인 지난주 1%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진 수치네요. 정의당도 전주와 같은 6%를 기록하면서 교섭단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평화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2% 지지를 얻는 데 그쳐서 호남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75%네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반발해서 국민의당을 벗어난 평화당이 좀처럼 민심을
사라지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2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인 안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면서 각을 세우고 의원들이 새롭게 꾸린 당이죠. 이렇게 되니까 평화당은 현재 어느 곳도 6.13 지방선거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도 지지율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이라든가 정동영, 천정배 등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한 인물이 여럿 있지만은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하려면 현역 의원 차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뜻 지방선거에 뛰어들 수 없는 처지인 셈이죠. 국회법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데 평화당은 현재 14석, 정의당은 6명을 확보해서 한 석도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 또 그 신뢰, 호감도를 갖고 있는 박지원, 정동현, 천정배 의원 등이 어떻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빠지게 되면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평화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정에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채 70여일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적인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승자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선거는 각각 김경수 의원 민주당이죠.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한국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병수 시장 한국당이죠. 이렇게 맞붙게 됩니다. 상당히 관심거리죠. 지금 김경수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가장 신임받는 인물 중 한 명이고 김태우 전 경남지사는 경남에서만 무려 이번에 세 번째 경남지사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또한 수도권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별 단수 후보자 또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부산의 오거돈, 강원 최문순, 경북 오중기,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이렇게 5곳으로 단수 후보자로 확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울, 경기, 전남 등 6곳은 3인 경선, 충남 등 4곳은 2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명의 후보자가 몰렸던 광주는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후보로 압축이 됐지만 막판까지 진통 또 잡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6.13 선거의 종합판이죠. 1여대 2야가 맞붙은 판국으로 빅매치의 3파전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를 공천 전략하기로 했고 곧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미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섰죠.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박현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은 안 위원장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진검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선거 막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를 통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박원순 대 안철수의 1대1 대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힘의 역학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나라의 국가 수반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사법부가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철퇴를 가한 결과인 것이죠.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선고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공동정범으로 단죄된 최순실 20년보다 4년이 많은 중형 선고입니다.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에게 내려진 이번 선고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린했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단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안타까움, 부끄러움이 점철된 역사적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 봐도 무려 16가지 범죄 행위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1심 최종 판단에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적시했습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또 미르케이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제왕적 권한을 휘두른 대통령이 이처럼 불행한 국가를 만들었고 국민마저 불행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시민으로 남아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면 국민으로부터 그동안 국정을 짊어진 외로움과
고달픔을 씻으라는 존경과 감사의 표창장을 받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받는다고 말이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불행한 대통령, 이를 지켜보는 불행한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그런 폐단, 또 국정농단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개헌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과 판결을 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왜 요구되는가 다시 한번 엄숙한 자세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뉴스 찾기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순서입니다. 오늘은 용혜원 시인의 늘 그리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 햇살과 봄비가 데리고 온 연초록빛이 산과 들에 가득한 4월. 춤을 추며 나온 듯한 초록 잎사귀들이 피어나서 마치 동화나라에서 꿈꾸고 있는 듯하다. 봄날 들판에 서 있으면 온몸에 보드라운 촉감이 느껴져 사랑하고 싶어진다. 네, 봄날은 짧기 때문에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도 있죠. 봄날 들판에 서 있으면 온몸에 보드라운 느낌이 느껴져 사랑하고 싶어진다. 이 끝년이 상당히 이렇게 감성적이면서도 실제 이 봄날의 기운을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용혜원 시인의 늘 그리운 사람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착쇼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개월 만에 3천여 명이 이른바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후 2개월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이 된 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이를 선택한 61명을 합하면 총 3,274명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결정한 것이죠. 연명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기, 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2,161명이고 이 가운데 1,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국내 1위의 교촌치킨이 배달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촌치킨은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을 받을 때 한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 18,000원짜리네요. 우리 막내도 이거 잘 시켜 먹는데 이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이제는 18,000원에서 배달료 2,000원이 오른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달료 유료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전국 1,030개 가맹점에 관련 방침을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체크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던 지난주 날씨 탓인지 요즘 감기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여기에다 최근 미세먼지맞이 기승을 부려서 잦은 기침, 콧물, 목이 아픈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의 50에서 70%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비누에 그 따뜻한 물로 손가락 또 손톱 아래까지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고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에 돌아와서 반드시 이를 닦아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기찬 봄날 한 주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 체크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